이효리 카페도 폐업을 결정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봤습니다. 이효리도 제주 상권을 살리진 못했다며 남편 이상순과 2022년 오픈한 카페를 1년 10개월 만에 폐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직접 커피 내리고 서빙한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바글바글 했던 곳으로 대기줄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할 정도로 잘 됐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폐업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제주의 카페 폐업 점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 수도 줄고 체류 기간도 줄었기 때문에 제주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국내적 사건보다는 국제적 사건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니 대부분의 에너지,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높은 물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초만 하더라도 1,100원에 사던 수입 물품들을 지금은 1,400원에 사고 있으니 단순히 환율 차이만으로도 30%나 비싸게 사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아까 이효리 카페도 이런 높은 수입 물가로 인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덜 찾으니까 매출이 줄어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된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최근 선진국들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일값이 급등했죠. 마트에 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입 가격 상승으로 물가를 높이는 높은 환율은 낮아질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초슈퍼 엘리트들이 소유한 거대 금융기업인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전 세계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까지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달러 환율이 올라간 건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금리를 낮춰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환율이 올라가 수입 물가가 비싸지므로 결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따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고물가에 이렇게 차라리 금리 인상을 하자는 말까지 나올까요? 그만큼 서민 경제의 고물가는 직격탄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의외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금리 더 오르면 자영업자는 폭망하네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금리 인상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오간다고 합니다. 흔히 금리 인하를 가장 기다리는 게 자영업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산이라는군요.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계세보다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생활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물가 사태가 한동안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농산물 물가에 이어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인데 유가 상승은 전기 가스요금을 자극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관련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물가 부담 때문에 정부가 손실을 떠안고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 부채만 더 높아져 국가의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환율이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한쪽을 죽여야 한쪽이라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올려서 부채가 있는 쪽을 죽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을 택하는 게 맞다. 반대는 더 지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을 날리고 물가를 잡으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부채가 많고 고금리에 무너질 분야는 부동산, 건설입니다. 금리를 올려 수요가 줄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 물가와 국내 물가가 모두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나야 한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1년 사이 2배나 상승했습니다. 대출 잔액도 13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대주단이 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곧 경매와 공매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게 될 텐데 부동산 시장에 폭풍이 몰아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세금으로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언론사들은 2030 영끌 쪽이 돌아온다며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대출받아 집 사게 만들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도 건설사와 관련된 자들이지 않을까요? 한편
지난해 미국 뉴욕 맨해튼 직장인 중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야기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흔들었습니다. 몇 년 전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눈을 돌려 투자를 한 것이죠. 부동산 화랑기에는 한 건물을 두고 여러 기관이 뛰어들어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공모펀드로 만들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팔았는데 9일 만에 완판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하락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은 미국의 경제 상황은 현재 5.5% 수준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매번 넘어서며 좋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표도 지난 1분기 매월 예측치를 한참 웃돈 실적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수요가 줄지 않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년 1월 3.1%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해 다시 3.5%까지 상승했습니다. 미 연준이 정한 미국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입니다. 지난해 1월 6%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이후 3%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고용시장과 소비시장 지표는 탄탄하며 미국 3월 실업률은 3.8%로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이 적어도 올해 연말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안보 관련 무기 지원은 미국의 군수업체들의 호황을 맞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는 다시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물가, 소비, 고용이 동시에 상승하는 동력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푼 대표적인 장면이 학자금 대출 탕감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은 4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탕감한 학자금 대출은 무려 1,530억 달러, 하나로 약 211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포퓰리즘이 미국을 지금 경제 호황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이 하늘에서 뿌려대는 머니로 나라 빚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는 34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 정권에 미국이 계속 재정을 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끌고 가는 미국은 아직 터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대선이 있는 24년 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꽤 높은 확률로 미국은 금리를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선 이후 버블이 붕괴할 때 제대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진자유TV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진자유TV는 진실과 정의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하는 오피니언 채널입니다. 또한 진자유TV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와 세계적 현상을 전해드리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시사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거짓과 불의에 맞섭니다. 우리는 음모가 아닌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노예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합니다. 진자유TV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영상과 채널 설명란의 계좌를 통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